안녕하세요. UKS 통일코리아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현재 이제 한 4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개월 했네요.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저를 저희 페이스북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130명에서 260명 사이 매일 그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그래가면서 찾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나도 선생님 소리 듣네. 그래가지고 저 젊은 친구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동성연애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흉측한 소리로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내가 잘라버렸어요. 잘랐더니 걔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창녀들 있죠. 소위 섹스 알바라고 하는 애들. 걔들을 그냥 한 수십 명 하여튼 벼랑간 내가 나의 그룹이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벼랑간 5,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외국 사기꾼들을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었더라고. 하여튼 걔들이 무슨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제 매일 그것을 이제 지우러 다니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10건 이상씩 지워요. 내가 올린 글 중에서 조금 조회수가 올라간다 하면 거기다 그냥 막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더라고. 벼랑간 보면 댓글이 보통 한 2-3개 달리면 많이 달리는데, 어떤 때는 한 5개, 6개 이제 달리더라고. 그럼 뭔가 하고 열어보면 걔들이 밑에다가 착 해놨어. 그래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차단시키면 나는 완전히 차단되는 줄 알았는데, 차단시켜도 계속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섹스 알바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섹스 장사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과연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창녀하고 돈을 주고 이제 어떤 성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얘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처벌 받나요? 나는 법리관계를 잘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처벌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 지가 한 걸 갖다가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재력의 위력을 이용해서 약자인 자기를 성추행했다. 이게 성립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위 직장의 성추행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서장이라고 합시다. 경찰서장 비서를 하는데, 경찰관들 기분 나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고 가상이니까. 경찰서장이 계속 여비소하고 이제 성관계를 유지했다고 치자고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한 3년 후에 경찰서를 그만두었든지 어떻게 하면서 저 경찰서장이 자기 지위를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계속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면, 이제 여성단체들이 이번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예를 보고 내가 느낀 건데, 그럼 여성단체들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경찰서장이 말이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한 3년 동안이나 못된 짓을 했다. 근데 얘는 3년 동안 당하면서 그게 나쁜 건지 좋은지도 모르기도 했고, 또 알아도 경찰서장이라는 위력이 겁나서 계속
그 짓을 했다. 그 당했다. 한 3년 동안.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한 얼마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발하려고 해서 고발했다. 그러면 그 장녀가 돈 주고 어떤 사람하고 한 놈인지 두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동안 그 돈의 위력에 의해서 그 당한 거고, 경찰서장 밑에서 비서하느라고 당한 거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한테 한 번 당하면 그 여자가 죽는 거잖아요. 은장도를 품고 다니는데 그 은장도를 상대방을 성폭행하는 상대방을 이제 가해하는 목적으로도 쓰지만 가해를 당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결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은 안 돼요. 나는 오늘 좀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살으니까 우리 단체 회원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여자분이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네 집수리하느라고 다락인가 뭘 뜯어놨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날 마침 자는데 다락 속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난다고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회장님 좀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발자국 소리 나면 내가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어떤 괴한이 밤에 숨어 들어가지고 다락에 숨어 있다가 지금 거기서 부시럭거리고 나올 것 같대. 그러면 이 양반아 거기 가까운 파출소에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 내가 경찰도 아닌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경찰 파출소다 신고 그러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도 하는 사이야. 근데 그러다가 제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미팅 들어오면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당하고 당신 남자도 혹시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당하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목욕하면 그만이지. 그러고 당하고 나서 고발하면 창피하면 목욕하면 그만이지. 뭘 그걸 다 대항해. 대항하다가 죽으면 당신만 손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면 그 사람이 칼을 들이댄다든지 이러면 순순히 응하시오. 괜히 반항하다가 죽지 말고.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섭섭하다고 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회장님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밤에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어떤 여자가 밤에 외관에 침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하려면 가까운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야지. 그 신고는 자체가 잘못돼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이 흉기를 들이대고 덤비면 깨끗이 응해주고 인적사항 알아가지고 고발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서 격투하다 죽는 사람 보면 다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나보고 배타적이고 아주 냉혹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좀 섭섭해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섭섭하게 하든 말든 내 소신이 그래요. 나는 사실 우리 마누라가 그런 식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당했다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 두드려 패고 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성이 거의 개방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다시피 한데 자기 생명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옷을 벗어줘야지. 죽으면 그게 꼴이에요. 죽는 게 지금 연료문 세우려고요? 근데 얘기가 지금 엉뚱한 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어떤 성폭행을 당했는데 한두 번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참았다고 칩시다. 그러고 고발하는 거니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한 3년 동안 당하다가 끝나고 나서 그걸 고발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어떤 겁니까? 직장에서 이제 잘릴까봐 상사한테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바꾸어 얘기하면 장녀가 돈 벌기 위해서 남자한테 그걸 대준 거나 자기 직장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대준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당하다가 이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4년 뭐 채 돼서 이제 고발했다.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전 세상이 떠들고 국정조사 어쩌고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나라예요? 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아니 그런 거 따지려면 저 창녀들 저거 다 없애야지 이것들 이거 지금 난 아주 귀찮아 죽겠어. 내가 저 페이스북에 들어가지고 날마다 거기다 뭐 시간당 얼마 어쩌고 하면서 알바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하면서 그 한마디로 그 저 기현 같은 수작하는데 그거 지우는데 내가 짜증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성문화가 아주 클리어하고 그렇게 깨끗한 나라면 그런 거 먼저 좀 어떻게 조사를 하든가 그런 거 국정조사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처리하시오. 지금 그 성을 뭐 그게 난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떠나서 사실상 개방화돼 가지고 쥐들끼리 좋으면 그 좋다는 게 창녀가 어떤 남자하고 그 관계를 갖는데 사랑해서입니까? 그 성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랑해서 하든가 하나는 그 어떤 강압에 의해서든가 이거 두 가지밖에 더 있는 거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 더 있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창녀 돈 받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창녀가 돈 받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나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상사한테 그 짓을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사랑해서 그런 관계를 했다면 그게 불륜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는 뭐 그 불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하고 이혼해가지고 불륜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 해결할 문제지. 그러고 누가 고소했으면 그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 무슨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보면 뭐 여성단체 그 사람이 그 공무원으로서 성인인데 그 당당하게 그렇게 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여성단체들이 그냥 다 달라들어가지고 아이고 그 잘난 소리 막 계속 했었는데 제 양반들이 저 정도로 잘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을 누가 도와주는 거냐.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해가지고 뭐 법에 호소할 만한 능력도 없고 변호사 살 능력도 없고 정말 억울하게 뭐 강제로 그 못된 짓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회단체가 나서야죠. 나부터도 나서겠어요. 나서가지고 그건 도와주자고 해야죠. 근데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자기 집무실에다 몽둥이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여자 보고 응하지 않으면 뭐 폐 죽인다고 뭐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다리도 호호 불어주고 뭐 어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뭘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그 당한 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게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박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딸 같은 그 비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어떤 그런 자기 가족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관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얼마나 많이 추잡한 행위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되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내가 보기엔 창녀가 돈 받고 그 짓 하는 거나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어떤 직장의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언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짓을 했다면 그것은 비난 대상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단체가 끼어들고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렇게 헌일무단 사람들입니까? 그런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한 달에 한 900만 원씩 월급 주고 그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우리나라 하나하나 하는 짓이 짜증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속상하네. 근데 나도 사실 여자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치놓으면 막 어깨동무도 그래요. 근데 그 어깨동무면 그게 싫으면 여자가 싫다고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도 그거 안 하죠. 근데 지도 좋다고 어깨동무 같이 어디 가면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같이 잘 놀고 나중에 가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어깨동무했다고 고하면 그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생각이 하면 나도 아찔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